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잔당들을 얘기하면서는 결국은 수습책으로 뛰어든 분들, 쌍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인데 이분들이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쉽게 관저 정치를 하는 순간에 결국은 이제 파면이 나갈 때까지 생각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리하기보다는 키워주고 비호하려고 했다.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내란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 지금 파면되는 과정까지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이걸 방해를 한 측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일단 우선 그 당에서 탄핵 반대 여론 이런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계속 사절을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방해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이제 윤석열이 내란 구속 취소됐으면 또 그 사저 들어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하고 최소한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뭐 최소한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고 네. 내란 사태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화장이나 어떤 그 위법성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결국은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서 그 윤석열 보호가 윤석열 개인의 보호인지 아니면 자기 세력의 보호인지 아니면 자기 당권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란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고 파면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와서 윤석열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얘기는 권성동, 권영세 있을 때 정리를 제대로 못한 업보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까 잠깐 이목 기자 이야기했지만 이제 쌍권 지도부가 그 당시에 이제 국힘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찾아가고 아스팔트 집회 나오고 이런 데 대해서 뭐 맞거나 그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뭐 그 의원들 개인 자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게 지도부로서 그런 것들을 입장을 정하고 우리 당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의 어떤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고, 그게 결국에는 아까 뭐 이용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영화 보니까 당에서 뒤늦게 뭐 윤석열 다시 뭐 깜빵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일부 목소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힘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윤석열 지지하는 아스팔트 세력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 뭐 중간에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김문수 후보의 상당 부분 지지율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선 후에도 과연 이런 어떤 윤석열 세력들과 절연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 첨언할 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덕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덕수 얼마 전에도 이제 내란 뭐 법비들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큰 그림을 누군가 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속 취소, 뭐 이제 황고 포기, 황고 포기 하고 이제 윤석열 돌아다니고 그 와중에 이제 한덕수를 세우는 과정까지 이게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그 내란을 어쨌든 지연시키고 어쨌든 그 정권을 재창출하고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그 내란 방조범이다 내지는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런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볼 수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결국 두 분 보면 은근히 공동점이 좀 많아 보여요. 뭐 그냥 외견상 그런데 이제 안동권 씨다, 네, 검사 출신 5선이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힘을 오래 출입한 건 아니고 겉다리식으로 봤는데 두 사람이 사실 보이는 건 되게 달랐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은 강성 친이계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면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권영세는 제가 그냥 사석에서 저녁 자리에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중도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고 뭐 그래서 경향 한겨레 기자들도 배척 크게 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건 너네들이 보도해야 해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는지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다 허물어뜨린 거죠.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이 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또 개인적인 인연이 그렇죠. 권영세는 뭐 기본적으로 서울법대 2년 선배고 같이 뭐 사법시험도 준비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검사로 취직할 때도 서로 뭐 그 계속 인연을 이어왔다고 하잖아요. 권성동은 뭐 서울법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뭐 중앙대 법대인데 오히려 그 누구야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2년 후에서 같이 공부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어릴 때 이제 외가가 강릉이었으니까 강릉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뭐 그 외할머니가 야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다더라 해서 소개했던 게 권성동이어서 권성동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때 이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얘기를 다 기억을 합니까? 뭐 이제 네. 서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여하간 두 분 다 또 공통점이 검사 출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치 입문은 두 분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그 권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활동 좀 하다가 바로 이제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거든요. 입당했는데 이제 2008년인가요? 그때 이제 입당했는데 아마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좀 노리고 했는데 그 강릉에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 뭐 여하튼 공천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 처음에는 네. 그 뒤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한나라당 당시 이제 대선 경선 진짜 이 이명박 박근혜가 피 터지게 싸울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당 검증위원으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아, 그랬군요. 이명박 후보 BBK 의혹을 온몸으로 막아내가지고 당시 이제 강성 친이계로 이제 자리매김하죠. 네. 그 뒤로 이제 바로 이제 강릉 재보궐선거가 2009년에 있어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돼서 이제 21대 국회까지 내리 사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뒤로도 이제 여러 뭐 의혹절을 겪죠.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했다가 이제 뭐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뒤로 이제 21대 총선 때 이제 당에서 박근혜 이제 탄핵 경력 이후로 이제 공천을 안 주잖아요. 근데 다시 탈당해요. 그래서 당시에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역구 관리하나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뭐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알지만 뭐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청탁 같은 것도 뭐 잘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강릉형 KTX 유치도 뭐 권성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KTX가 이제 주말에 이제 두 대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무정차로 강릉까지 가거든요. 그 무정차로 간다는 거는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역들의 사람들 아무도 못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편이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이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였으니까 그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여당 실세가 이제 철도를 사유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책에서 뭐 잘 도는 이야기지만 이 강릉이라는 데가 이른바 권성동 그 의원 친척들이 주요 업체들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뭐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플랜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강릉은 권씨 왕국이라서 저 뭐 이번 대선하고 무관하게 다시 살아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예전에 최현희 전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오, 예. 이분이 그 술자리에서 여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이제 출당됐죠. 탈당이 되는지 출당이 되는지 근데 공천을 안 줬는데 무소속으로 계속 살아옵니다. 근데 그때 돌았던 소문이 이분이 지역 관리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그 지역구가 어딘지 거기 강원도 어디인데 가면은 그 최현희 도로가 있답니다. 차 하나도 안 다닌대. 그래서 그리고도 무소속으로 몇 번을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생존력이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지역 관리 잘하고 이제 주변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아니 그리고 젠틀해 보이는 그 권영세는 정치 입문을 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그 이회창 그 예전에 총재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이제 이회창계와는 이제 크게 인연이 없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국민의힘 계열 그 한나라당에서 그 남원정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죠. 네. 남경필, 원희룡, 뭐 정병 거기서 이제 소장파들하고 같이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원희룡 의원은 완전히 좀 상했죠.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박하고 친이가 막 박터지게 싸울 때 그렇게 막 그 범친박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쪽으로 편들지 않는 속하는 걸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2년 총선 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되면서 상무총장이 되고 박근혜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주중대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박근혜 쪽으로 범친박이라고 이제 기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쪽으로 이제 좀 뭐 이렇게 구획이 지어진 거죠. 근데 당시 다만 총선 떨어지고 그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국내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으니까 세례를 탄핵에 대한 어떤 후폭풍을 맞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살아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이분이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 주중대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따르는 제야에 있는 세력들, 장외에 있는 세력들이 협중 정서를 정말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박근혜 당시에는 뭐 이른바 이제 박근혜가 그 당시에 어디죠? 저 천안문 어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 약간 기운 활동을 했고 그걸 보수들도 되게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단하시다고 해서 제가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따라갔었는데 따라갔어요, 그때? 기자 일하면서
제일 일이 많았어요. 정말 일 많았어요. 네. 그래서 중국만 가면 아무튼 힘들었어요. 갔는데 막 갑자기 한중 FTA 한다고 전용기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 천안문 갔을 때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그때 박근혜가 좀 그래도 저는 좀 인정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균형, 줄타기 해결을 그렇죠, 하려고 네.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했는데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네. 갔다 왔어요. 왔다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인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몇 달 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도 만났는데 워싱턴에서 오바마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하고 관계 좋은 건 좋은데 중국이 할 소리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깐 거지 사실은. 그렇네. 대놓고 깐 거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드 배치.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천안문 한번 올라가고 사드 배치했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네. 권영세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좀 약간 그런 면에서는 보수 우파에 막 이런 유연한 거보다는 사람이네 약간. 네.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들은 얘기는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자기는 좀 해보려고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윤석열이 뭐 선배님 그만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세가 큰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여하튼 간에 과거의 삶이 어쨌든 간에 지금 권영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본인이 쌓아놨던 걸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던 거는 여하튼 간에 정당 민주주의를 많이 망쳐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변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 기자들의 평가 자체가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최근까지도 보면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권영세 같은 경우는 뭐 온건 보수 정도 평가됐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패션에도 신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목폴라 입고 이래서 약간 신사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도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다혈질이지만 이게 국힘 내 꼴통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낫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솔직한 부분들도 있고 뒤끝도 없고 약간 인간미도 있다. 뭐 이거는 뭐 또 악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그때 그 탄핵할 때 자기 나와가지고 뭐 내 친구 윤석열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면서 눈물을 슬쩍 훔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번 탄핵하고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을 겪으면서 이제 젊은 기자들도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이 사람 왜 이러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박근혜 탄핵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수는 이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국헌을 물러내는데 이런 거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평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권성동 후보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 자기보다 연배 높은 김문수 후보 때 일로 앉아 이래가지고 그걸로 뭐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단일화 약속 안 지킨다고 알량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놓고 또 그다음에 곧바로 김문수는 알면 할수록 참 괜찮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참 알면 할수록 진감이가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살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저한테 카톡으로 일로 와봐.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상대로도 약간 말이 짧은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기자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권성동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일단 저 방에 보좌관이 안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방에서 잘하는 거야. 사실 그거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저 사람이 사무부총장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는데 보기하고 너무 달라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당권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이후에 이제 당권을 먹어야 되는데 당권을 먹으려면 친윤계 아니면 이제 강경 보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뭐 엇나가는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란 잔당들은 두더지다. 땅 속에 숨어 있지만 다시 나올 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 머리 쳐드는 순서대로 박멸이다. 일로 앉아. 뿅만치 좀 맞자. 오늘도 대단한 거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용수 선배 부담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냥 얘들아 학교 가자. 학교 가자.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내란 잔당들을 색출해서 발본색원하고 뻘주자고 하잖아. 일벌백계 하자. 그러면 근데 이제 감방이 좋은 말로 학교니까. 근데 잔당은 많고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기엔 좀 많고요. 또 그렇다고 그 뭐 존칭 쓰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그냥 학교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